이번 시간에는 기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일주는 간단하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 또는 논밭에 무성한 곡식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 날카로운 언변, 강박관념, 민첩한 동작 이런 것들이 기묘일주에 도드라지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묘일주에 대해서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일주 해석의 일반 방법론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일주는 먼저 우리가 모든 일주 분석을 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빠지는 것 없이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일주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순서와 절차를 또는 뭐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는 할 수 없어요. 제일 처음에 물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배우자 관계라든가 다른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라든가 성격적인 특성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지십신의 특성, 포태법, 신살, 지장간 이런 순서로 일주를 분석하면은 크게 빠지는 것 없이 우리가 일주에 대해서 세밀하게 일주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묘일주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물상론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물상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기묘일주는 일단 그 기토는 논이나 밭 같은 들판을 말해요. 그런 그 들판 또는 운동장 뭐 이런 곳인데 거기에 있는 토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달한 거죠. 그러니까 동작도 민첩하고 손이 재빠른 사람이에요. 보통 기묘일주는 일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그 일을 그 뭐 몸이 건강하든 허약하든 관계없어요. 보통 이렇게 손이 빠르다 그러죠. 손이 빠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묘일주에 물상적인 특징이라 하면은 이 기토는 사람의 오장육부 신체에서는 기토는 입을 상징해요. 입. 그 다음에 묘는 뾰족한 그 작은 새싹 뭐 또는 뾰족한 바늘 같은 물상이기 때문에 입에 바늘을 물고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입에 바늘을 물고 있는 형상. 그렇기 때문에 언변이 굉장히 날카롭고 어떤 말을 할 때 한마디 이렇게 탁 던지면은 그 말들이 굉장히 핵심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기묘일주의 일반적인 물상적인 특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절차 알아봐야 되는 게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냐. 이게 일간과 일지의 관계. 기토는 습토고 이게 토예요. 그 다음에 묘는 얘도 음토죠. 음토고 얘도 음목인데 얘는 이제 목이죠. 목이니까 같은 음양이 같은 기토는 음토고 묘목은 을목으로서 음목이에요. 음목인데 하나는 토고 하나는 목이니까 이 관계가 어떠냐? 목극토하는 관계죠. 목극토 해가지고 묘목이 기토를 극하지만 둘 다 음이에요. 그래서 음간들은 속성이 인성이나 비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반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 또는 남들과 함께 더불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음간들은 사람들의 관계에도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이럴 때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 누가 그 사람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환영해요. 대체로 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행동도 항상 독자적으로 하고 뭐 좀 멋대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보통 그 여고생들 예를 보면은
여고생들은 화장실 이렇게 갈 때도 둘이 손을 잡고 가요. 둘이 셋이서. 그리고 같이 항상 다녀요. 근데 남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혼자서 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양들의 속성은 항상 독자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혼자서 뭘 해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인성이나 비겁의 조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음가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관성. 그러니까 나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관성이라는 게 나를 감독하고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은 보호하고 이런 뜻도 있거든요. 또는 뭐 억압하는 것도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 관성, 이 관성의 그 통제, 관성의 극제를 음간들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속성을 가져요. 양간들은 관성의 극제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중에 양이라고 하는 병화 같으면은 병화가 일간인 경우에는 종격이 잘 성립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병화는 굉장히 하늘의 태양의 물상으로서 어떤 거에 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들은 다 그런 성향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관성의 극제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음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나를 억압하더라도 그걸 쉽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뭐 나를 통제하고 또는 이제 통제하는 것이 동시에 나를 지키는 것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양강과 차이가 있는데 묘목을 보면은 묘목과 기토의 관계는 이게 이제 편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편관이니까 묘목은 기토를 이제 극하는 관인데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이죠. 편관이 나오는데 기토는 음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또는 관리 감독하고 또는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기기 때문에 편관성이 다른 일주에 비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편관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뭐 입에 바늘을 문 물상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전곡을 찌르고 언변이 말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서 지적을 딱 했을 때 그것이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변이 날카롭다. 언변이 뭐 화려하다는 것보다도 언변이 날카로운 사람, 정확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관성이 굉장히 강렬히 나오기 때문에 어, 이 기묘일주는 일단은 관성을 받아들이긴 해요. 편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편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의 이제 배우자 관계는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무인일주보다는 기묘일주가 더 한편으로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토이기 때문에 편관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관성의 극제를 그렇게 많이 꺼리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느 정도 유정하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최악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배우자 관계가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배우자가 내한테 부담이 되고 배우자를 보면은 좀 무섭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요.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좀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남자일지라도 이제 이 철을 이기지 못해요. 김효일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십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일지십신이 뭐냐? 편관이거든요. 편관성이 강렬하게 나온다. 그러면, 잘 나오는 거죠. 잘 발현되는 기토니까, 기토를 봐서 편관성이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냐면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편관이 다른데도 또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만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일단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편관성이 강하니까 이 사람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존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뭐 돈의 좀 손실 나거나 이런 것들은 참겠지만은 자존심에 손상이 오는 것들은 결코 참고 용납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죠. 명예나 자존심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를 챙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지조가 강하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일지 십신의 그 편관성이 강렬하게 나오게 되면은, 어, 기억력이 보통 되게 좋습니다. 기억력. 기억력, 왜냐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기운을 깔고 앉아 있어요. 기토가. 일간이 나를 죽이는 기운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봤을 때 굉장히 그 도드라지게 그걸 기억을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지평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기억력이 출중한 사람,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 그 포태법을 적용해 가지고 한번 육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포태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일본의 그 아부테산이 그 관해는 방법으로 뭐 봉법이네, 좌법이네, 인종법이네, 거법이네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개의 허자를 넣어 가지고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포태법으로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이 일주론에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하면은 이 일주 한 개를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태법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보면은 이 봉법으로 보는 건데, 봉법이라는 거는 일간이 일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포태의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12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 기토가 묘목을 만났을 때 12운성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를 봐서 그거로서 일간 기토의 어떤 왕세라든가, 그러니까 왕세, 강약, 이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은 기토는 삼합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삼합으로 보면은 기토는 삼합이 사, 축 이렇게 세 개로 삼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유가 생지, 그 다음에 왕지, 사가 축이 이제 묘지가 되죠. 묘지 이렇게 되는데, 기토는 음간이기 때문에 역행을 해요. 역행을 하는데, 역행을 하는 이 유사축으로 역행하고 있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는 12기지에서 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음란이라서. 그런 중에 우리 묘목의 위치가 어디쯤에 속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묘목은 여기가 이제 왕지니까 절태양생 욕대노광 쇠병사묘 했을 때 그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 묘지는 이제 그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병사묘 여기 어디에 있어요. 사, 그다음에 진, 뭐 그다음에 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지 다음에 절태양생 욕대 노광 쇠병 하니까 병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목은 병지, 포태상으로, 그러니까 12운성을 따질 때 병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지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일단 사람이 아픈 사람이죠. 항상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이 건강하죠. 항상 뭐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지에 병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남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져요. 그래서 병지는 이제 역지사지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런 속성으로 해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향들을 드러낼 수가 있죠. 병지를 가진 사람들의 속성. 근데 또 뭐 다른 걸로는 병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정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그다음 입장 받고 생각하는 거, 조금 전에 역지사지를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고, 또 동시에 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왜냐, 왜 그러냐? 병지에서 아프거든요. 아픈 거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은 가장 잘 이해해요. 그런 속성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신살적으로 기묘일주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신살을 넣어서 기묘일주를 분석해 보면은, 기묘일주는
신살로 이게 묘목이 도화거든요. 좌오묘유는 도화예요. 도화가 있는데 이 도화가 칠살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 평관이 도화에 있는 거니까 이걸 칠살도화라 그래요. 칠살도화, 칠살에 이제 도화가 함께 동주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갖기 쉽다. 복잡한 이성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까딱하면은 이제 혼인 생활에서도 꼭 복잡한 이성 관계가 원인이 돼서 뭐 혼인 생활에 파탄이 온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혼인 생활에서도 다른 이성과 어떤 썸씽이 있기도 쉽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기회들이 자꾸 오게 돼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칠살의 이제 그 칠살 도화는 이제 그 외에도 이 묘목이 아까 이제 병지에 해당됐기 때문에 칠살도화인 동시에 이것은 이제 나체도화예요. 나체도화. 그러니까 나체도화는 칠살도화도 그렇지만은 나체도화도 역시 이 복잡한 이성관계를 갖는 거니까 김요일주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혼인 생활에 있어서 평탄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살던 부부가 함께 해로하든 안 하든 간에 혼인 생활에 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평탄한 혼인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신살로서는 이제 그 묘목, 이 묘목이 뾰족한 바늘의 물상에서 현침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 까칠하기도 하고 날카롭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 김효일주는 일지평관이기도 하고 이제 현침이라든가 뭐 병지라든가 현침이라든가 일지평관 이런 걸로 인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적합한 직업적인 어떤 특성은 의료 분야가 가장 괜찮습니다. 의료 분야.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뭐 친구사라든가 뭐 한의사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좋고 칠살이라는 자체도 죽이고 살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의사 요즘에 각광받는 수의사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그 외에 죽이고 살리는 직업 그러니까 군인, 경찰, 뭐 검사 뭐 이런 것들, 뭐 판사 이런 직업군들, 법 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일지평관이 굉장히 직업적으로 잘 맞죠. 그 외에 이제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은 영 좋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혹시 이제 돈을 밝히거나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밝혀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거든요. 돈을 추구하면은 이 재생사를 하게 돼요. 일지칠사를 가지고 재생사를 하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사업은 잘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학원 사업을 하면은 좋습니다. 학원 가르치는 사업. 그걸 하면은 인수를 쓰는 거니까 살을 화살해서 일간을 도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 뭐 대기업의 대리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또 괜찮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이 그 묘목 새싹의 물상으로 해서 이제 음식 관련되는 업종에 이제 요식업 이런 거에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식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지평관 칠살인데 식상을 쓰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다 이 사람한테 적합한 건데 대체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은 혼자서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하면은 좋고 일반 직장에 다녀도 특히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죠. 조직 체계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위계 질서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래 위가 분명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잘 안 하고 충성심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비서라든가 또는 뭐 대기업 이런 데 비서실 같은 데 근무하면은 비밀에 대한 엄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비서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평관성이 워낙 강렬하게 기토일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목국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항상 이제 신경계통 신경성 위장염, 뭐 신경성 위장병 이런 거에 기토가 목이 토는 위장에 해당되니까 목국토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병에 잘 노출돼요.
그러니까 소화계 계통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병지에 있기 때문에 뭐 역지사지 이런 거는 잘 하지만 항상 뭐 자잘한 병도 있고 또 강박관념 같은데 굉장히 잘 노출되는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요일주는 그 넓은 이게 논밭 들판에 있는 논밭에 새싹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헌신하는 그러니까 논밭이 작물을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논밭에서 작물이 자라고 하니까 그 거꾸로 보면은 논밭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헌신해서 작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물론 일지평관도 헌신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기도 보이던 만물을 양육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 속성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김요일주는 다른 그하고 좀 다르게 묘목이라는 게 토끼 이런 것도 되고 칠살이라서 이게 굉장히 손발이 빠르고 동작이 민첩해서 운동선수로도 한번 뛰어볼 수 있는 운동선수로도 이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묘목 자체는 이게 도하지만 이것도 토끼라는 물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이동하고 이제 분주한 그런 바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운동선수하고 맞죠. 그러니까 행동이 민첩하다는 게 신속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운동신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스포츠 계열에서 뭐 체력 단련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중에서 일지 묘목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고서에서 김효일주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 걸 보면은 그 생사초놈이라고 해서 죽고 사는 것이 뭐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평관이라는 속성에다가 지장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을목밖에 없기 때문에 평관성이 워낙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항상 김효일주는 재를 추구하면은 좀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돈을 추구하지 말고 뭐 학문을 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거를 추구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남자 같으면 돈이나 여자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장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또 칠살이 워낙 강하게 나오면은 칠살의 속성은 뭔가 크고 확실한 거 아니면은 안 하거든요. 시시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속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끔씩 아나무인의 어떤 성격, 남을 깔보거나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속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살은 뭔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분명하고 크고 확실한 걸 좋아해요. 크고 확실하고 뭔가 남들한테 눈에 이렇게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해도 그 놈이 실질적으로 나는 불편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그놈의 직업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게 뭔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 때 그렇게 확실하면은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목을 중시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크고 확실하지 않으면 잘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죠. 그런 게 어떤 식속을 챙긴다보다 남의 이목을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김요일주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했던 데를 한번 가보면 김효일조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라든가 날카로운 언변, 강박관념, 동작이 민첩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김효일주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들었던 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본 거로까지 돌이켜 보면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특징이 이게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도 되지만 김효일주는 굉장히 헌신성이 강해요. 왜 강하냐? 논밭이 이 기토라는 논밭에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물상에 그러니까 논밭이 많은 작물을 부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헌신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효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